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손발 저림은 주로 신경병증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신경병증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손발 저림은 물론이고 통증과 무감각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오늘은 이 신경병증 때문에 발생하는 손발 저림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은 사실 전기선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흥분해서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과전류가 흘러서 손상이 되죠. 또 과전류가 흐르면 통증이 격렬하게 옵니다. 또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손상이 오는데요. 신경이 약해지는 경우죠. 이럴 때는 저림이 더 심해지고 마비된 듯한 느낌인 마모감이 심해지고 손발이 냉해지기도 합니다. 신경의 손상을 막아주는 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경병증의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이죠. 혈당이 높아지면 말초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의 통증, 저림, 감각 이상이 발생합니다. 고혈당이 혈관과 신경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다발신경병증인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의 약 66에서 75% 정도를 차지하죠. 주로 저리는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또 따끔거린다고도 하고요. 화끈거리거나 찔리고 베이는 듯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이 생기기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의 약 10% 정도가 말초신경병증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손발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증을 막아주는 음식 첫 번째는 코큐텐입니다. 코엔자임 큐텐의 줄임말이죠. 코큐텐은 신경병증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꼭 필요하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배터리가 ATP입니다. 우리 몸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에너지 배터리 ATP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분이 바로 코큐텐입니다. 우리 몸 세포에 모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ATP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이 코큐텐이죠. 코큐텐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 외에도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신경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공부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더 빨리 피곤해지잖아요. 신경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큐텐이 부족하면 신경이 더 빨리 손상되고 신경의 재생도 어려워집니다. 코큐텐 많이 드시고 신경세포 재생하십시오. 코큐텐이 풍부한 음식에는 소고기, 달걀, 고등어, 연어, 대구, 오징어, 식물성 기름, 정제되지 않은 곡류,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주로 동물성 식단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만 고집하는 경우에 코큐텐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발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증을 막아주는 음식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병증 증상 완화에 효과가 아주 큰데요. 특히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는 신경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말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은 몸속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를 도와서 에너지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말초 신경의 전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특히 신경계와 연관이 깊습니다. DNA 합성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적혈구의 DNA 합성에 관여해서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빈혈을 유발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럼증을 느끼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신경계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들어지죠. 또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이 심각한 질병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비타민 B1은 돼지고기와 콩나물, 오트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비타민 B12는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우유, 연어 등에도 많이 들어있죠. 꾸준히 챙겨 드시고 손발 저림, 통증 예방하십시오. 손발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증을 막아주는 음식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근육이 떨리거나 실룩거릴 때 많이 사용되죠. 칼슘이 근육을 수축하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면 마그네슘은 반대로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근육 경련이나 눈 떨림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데요.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지질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내려주고 HDL 콜레스테롤은 상승시킨다고 하네요. 앞서 코큐텐이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마그네슘은 반대로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의 에너지 생산 조직이죠. 엽록소의 주성분이 마그네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이 짙은 채소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코코아, 견과류, 콩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증을 막아주는 음식 네 번째는 피쉬오일입니다. 피쉬오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을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연어죠. 연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갈치, 참치 등도 많이 드시면 됩니다. 또 식물성 오메가3도 좋죠. 들기름, 아마시오, 대마 종자유에 특히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통증으로 고생하신다면 들기름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오메가3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오메가3가 DHA와 EPA로 분해되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오메가3 많이 드십시오. 손발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증을 막아주는 음식 다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강한 커큐민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신경병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요. 커큐민은 특히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신경도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을 받으려면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커큐민은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신경이 튼튼해집니다. 우울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통증도 증가하죠. 커큐민은 특히 항염증 작용이 강합니다. 신경의 염증을 억제해서 손발 저림과 통증과 같은 신경병증뿐만 아니라 뇌신경의 염증도 막아서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어딘가가 저리고 아프시다면 강황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황은 흡수가 잘 되지 않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강황의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테라큐민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손발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증을 막아주는 음식 여섯 번째는 캡사이신입니다. 고추가 맵잖아요. 되게 매운 성분들이 모두 통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이 대표적이고요. 우리 몸에는 염증성 자극에 반응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TRPV1이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의 캡사이신이 TRPV1 수용체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탈감작시켜버리면 더 이상 통증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감소하죠. 이 원리로 고추가 신경병증성 통증과 만성 통증 관리에 유효한 것이고요. 통증이 있을 때 매운 음식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위장이 버텨주기만 한다면 말이죠. 이외에도 글루타치온이 만성 신경병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항암제로 인한 신경성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도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래서 만성 염증과 신경 손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발 저림과 통증이 효과 있는 음식들 알아보았는데요. 운동도 절대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운동만큼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살려주는 것이 없죠. 또 반신욕도 혈액순환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